독방이 없어 다른 죄수들과 함께 혼거 중인 매관매직의 달인 권성동이 특검 조사 중 90분 만에 스스로 조사를 끝내는 상황을 연출해 과연 공무원 취업에 선봉장 권성동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증을 자아냈는데요. 자, 통일교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오랜만에 완전히 잊혀졌는데 네. 며칠 사이에 권성동이 아니 그 의원님이 어느 방송에 나와가지고 권성동이는 지금 거기 방이 없어가지고 홍거방에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던데 그건 뭐 네. 근거가 있는 말씀이요? 아니 제가 들었어요. 그렇게. 독방이 아니고 예. 그 조폭들하고 같은 방에 조폭하고 같이 있는지 사기꾼하고 같이 있는지 그거는 형 모르겠는데 바람 아니야? 독방이 아닌 혼거방에 수감되어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매우 힘들어한다고. 매우 힘들어한답니까? 당연히 힘들지. 야, 이거는 참 당연히 힘들지. 희소식입니다. 행복해. 아, 이 정의 구현이죠. 자, 권성동이가 어제 이제 특검에 나와가지고 조사를 받았는데 네. 뭐 조사 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일단 그 90분 만에 끝났습니다. 본인이 안 하겠다고 하는 본인이 안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렇게 혼거실에 있으면은 차라리 조사받는 게 낫지 그건 알 않나 텐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더 이상 그거는 이제 하나 설명을 네네. 해요. 그 들어가는 시간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조사가 일찍 끝난다고 그 사람 먼저 서울구치소에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러면 같이 나왔다 같이 들어가요. 왜냐면 왜냐면 버스 타고. 그렇지. 아, 그래요? 그 사람만 위해서 따로 차량을 운영할 수가 없잖아. 그래요? 네. 그 김건희는 따로 가는 것 같던데. 거기는 조금 예외적인 것 같아. 거기는 아직까지는 약간 예외적. 뭐 예우가 좀 있나요? 네. 김건희 프리미엄. 그래서 한 90분 했는데 뭐 어떤 얘기 했답니까? 자, 일단 그 전에 이제 특검 조사에서요. 권성동도 뭔가를 좀 인정을 하긴 했습니다. 최초네. 윤석열하고 윤영호 전 네. 통일교 세계본부장 이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을 했다는 거는 특검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 3월 22일에 자기가 윤영호를 인수위 사무실로 데리고 가서 그때 당선자 신분이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을 만나게 해줬다 이런 취지로 권성동이 진술을 했고요. 네. 다만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은 적은 없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 돈 안 바꾸고 왜 움직인 거야? 아무튼 그런 정도로만 지금 권성동이 진술한 것으로 예. 되고 있습니다. 아니 돈 안 받고 그럼 내가 권성동이한테 나 좀 당선이 좀 잠깐 좀 만나게 해달라고 하면 그 만나게 해주냐고. 말도 안 되지. 말이 안 되잖아 그런 얘기 자체가. 근데 실제로 말이 안 되는 게 3월 22일에 윤영호를 데리고 인수위 사무실로 가서 윤석열을 만나게 해줬잖아요. 바로 그날이 네, 그 통일교 본진에 가서 권성동이 맞아요. 쇼핑백 받은 날이에요. 네. 그러니까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권성동 의원이 조사를 받다가 1시간 반 만에 그냥 덮고 갔다는 거예요. 그만 조사 받겠다. 받다가? 네. 왜요? 뭐 급한 일이 있으시대? 아니 감옥에서 뭔 급한 일이 있어. 아니 근데 동시에 지금 불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네. 범죄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동시에 불러서 따로 앉혀놓고 윤 지금 본부장하고 권성동 아니요 권성동, 한학자, 아. 정원주 이렇게 다 따로 불러서 같은 날 불러서 동시에 이제 질문을 하다 보면 사실관계를 맞추기가 훨씬 쉬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상대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나는 모르고. 네. 근데 권성동이 갑자기 나갔다는 거예요. 덮어놓고.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그렇게 가도 돼요, 근데? 아니 뭐 조사를 받다가 이제 조사 못 받겠다라고 이제 거부하는 경우들이 있기는 있어요. 이게 아마 이제 권성동 의원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본인의 혐의를 계속 아마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런 판단도 할 것 같아요. 지금 어차피 특검에서 구속 기간 내에 어차피 자신은 기소가 될 거고 그러면 이제 기소가 돼서 재판에 가서 재판에서 다투는 게 낫지. 이제 뭐 특검에 와서 본인이 아니라고 아무리 진술을 한들 특검은 이미 생각보다 조사가 많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진술하는 게 크게 의미는 없을 수 있습니다. 네. 진술을 해서 뭔가 이 특검의 수사가 방향이 바뀌거나 또는 특검이 자기네들이 수사한 것과 정말 다르네요 라고 생각할 만한 상황이 돼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네. 아마 조사를 받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고 아마 법적으로는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 생각되네요. 아니 같은 자리에 같이 모아놨다는 소리는 아니죠. 아니죠. 따로 따로라는데 그러니까 시간이 같다라는 거죠. 네, 네. 같은 날이었다는 건데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 입장에서는 한학자 총재가 어떤 진술을 할지
모르는 건데 그렇죠. 지금 동시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한학자 총재 입장에서도 정원주 비서실장이 무슨 말 할지 모르는데 나도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그건 되게 심리적으로 압박은 돼요. 아, 당연히 이것도 수사 기법이라면 기법일 수 있는데 그래요? 대질은 또 어느 정도 이제 일정 공유나 또 의사 동의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고 그게 아니라 어쨌든 뭐 옆방이 되었던 뭐 저쪽이 되었던 뭐 공범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수사를 받고 있으면 저 사람이 어디까지 부른 그쵸. 건지. 이거 또 말 불어가지고 자기는 또 소처받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아. 나는 부인하고 있고 나 이거 불리해지는 거 나 아니야 이게 혼자 이게 마치 독박 쓰는 거 아니에요? 죄수의 이론처럼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죄수의 딜레마처럼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압박은 되는데 근데 저는 사실 뭐 그런 압박만으로 지금 수사받는 당사자들이 막 흔들려서 진술하고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한 명이 다 어쩌면 그냥 일반적인 사람으로 보기는 조금 어렵잖아요. 일반적인 네. 피의자로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뭐 압박만으로 뭐가 바뀔 것 같지는 않고 결국엔 특검은 증거로 승부를 해야 되고 앞서 나왔던 100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건 돈은 꼬리표를 남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사기관은 사실은 진술만 있는 막 진술을 쫓아가는 수사보다는 돈이 있는 흐름 파악하는 수사를 훨씬 더 선호합니다. 돈은 거짓말을 안 해요. 돈은 네. 흔적을 남기고요. 이 돈을 따라가 보다 보면 분명히 관련된 정황들을 파악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드디어 수감번호를 달고 재판장의 모습을 드러낸 국민대 역죄인 김건희. 그런 김건희가 자신의 얼굴을 3분의 2는 덮을 만한 큰 마스크를 쓰고 출석을 했는데 저혈압 증세로 입술이 파래져서 마스크를 썼다는 김건희의 개소리와는 다르게 성형부작용이 도드라져 흉한 얼굴을 감추기 위한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이 현재로서는 매우 지배적입니다. 그럼 2025 고합 1224호 사건 공판 절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들어오시라고 하시죠. 앉으시죠. 자리에 앉아주시죠. 이 정도로 촬영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경호 소장님이랑 김성환 평론가님은 재판정 가보신 적 없죠? 뭐 아니, 취재 가- 때문에는 가본 적이 없죠. 아니 그래. 가봤죠. 재판도 직접 받아보게 돼 있죠. 저는. 재판도 안 해봤어요? 그러셨구나. 증인 채택이 돼가지고 증인 소개도 서봤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도 평소 재판정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잘 모르실 거니까 신유진 변호사님한테 좀 물어보려고. 감사합니다. 김건희 어제 들어오는 거 보니까 마스크를 쓰고 들어오던데 네. 마스크 써도 됩니까? 마스크 착용 자체가 이제 사실은 이제 코로나 때부터 시작된 건데 그 당시에는 의무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의무가 아닌데 지금은 또 원하는 경우는 착용할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이 자체가 뭐 신원 확인이나 아니면은 뭐 증인신문 과정에서의 그 피고인의 표정 확인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당연히 재판장이 마스크를 내려라 할 수가 있는데 그 전 인정신문도 하기 전 상황이었기 때문에 재판장이 뭐 특별히 마스크를 벗으라는 지시를 내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네. 워낙 김건희가 많이 뜯어 고쳤다.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구치소에 들어가 있으면은 뭐 제대로 저기도 못하고 네. 막 이상하게 됐을 수도 있다. 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낯짝을 좀 다 보고 싶었는데 마스크도 되게 큰 걸 썼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잘 못 보고 그리고 원래 그 인정신문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뭐 주소는 어떻게 되냐, 직업은 네. 뭐냐, 뭐 무직이라고 얘기하던데. 그러면 인정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출석한 피고인이 그 피고인이 맞는가 네. 보려고 하는 거니까 그럼 마스크 벗어봐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판장이 인정신문 할 때 피고인의 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벗으라고 명할 수가 있는데 글쎄요 뭐 그 이제 촬영이 나간 다음에 인정신문이 이루어졌지만 특별히 마스크를 벗게 했다라는 보도가 없는 걸 봐서는 그대로 그냥 진행한 것 같습니다. 모자도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모자 착용은 뭐 이 마스크 자체는 이제 코로나 때부터 허용이 가능하게 된 거고요. 모자 착용은 일단 그거는 뭐 아예 불가능한 겁니다. GWBASICX 아이고 복잡해라. 이분은 재판장에 가보셨나 봐요. 본인 하겠습니다. 본인 확인하겠습니다. 마스크 잠시 내리세요. 이렇게 하는 모양이죠? 네네. 인정신문을 할 때 본인 어제 그거 안 확인을 했죠? 위해서 어제는 그렇게 확인을 한 절차를 보도하지 않은 걸 보면은 카메라가 나간 뒤에 인정신문을 했는데 그 부분은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뭐라고 많이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해가 좀 안 되는 게요. 예.
이게 예를 들면 몸이 안 좋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모르겠는데 지금 나온 보도를 보면은 저혈압 증세로 입술이 파래져가지고 마스크를 착용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찼다. 네. 근데 그게 뭐 병 때문이라기보다는 병의 원인을 그러니까 내 병이 더 악화될 걸 우려해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다른 사람한테 호흡기 뭐 질환을 전파한다거나 이런 우려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하면 모르겠는데 저혈당 증세는 계속 가지고 있는 지병인 거고 그것 때문에 입술이 파래져가지고 마스크를 착용했다. 이거는 되게 구차한 논리인 것 같은데요. 김건희가 구속된 이후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어제 제가 이 시간에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저는 이제 마스크를 쓸 것이고 저번에 들어갈 때 입고 있었던 저 검은색 자켓과 흰색 셔츠에 그 옷을 그대로 입고 나올 것이다. 예상을 했었는데 역시나 저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일단 두 분 저 잠깐 공개된 장면이었어요. 소회가 어떻습니까? 저 자리에 서 있는 김건희를 바라보는 탄탄TV 대표님의 소회는? 짜증났어. 솔직히 뭐 개판 공개이고 소위 김건희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저 얼굴만 보면 너무 짜증이 나. 그러니까 상식이라고 하는 범주를 뛰어넘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위법 행위들을 한 행각들이 다 드러나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저 태도를 보면 전혀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맞습니다. 않고 예. 어떤 형태로든지 내가 국민에 맞서서 사실들을 숨기려고 하는 태도들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뭐라고 그러실지 모르겠지 윤석열보다 더 나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뭐 주관적인 판단이니까요. 태도를 예. 보여서 좀 답답하기도 합니다만 저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시작이다. 김건희에 대한 국민적인 심판이 이제 시작됐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매우 엄정하게 그리고 또 이 과정에서 저는 플러스해서 사법부도 변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직업은 무직입니다. 그리고 국민참여재판 희망하냐 그랬더니 하지 않겠다라는 대답해서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첫 출석. 아니 그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물었더니 이제 기사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매우 또렷하고 큰 세리로 아닙니다라고 얘기했다고. 네. 그만큼 국민들이 이 김건희 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법리적으로만 판단을 하게 된다면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일단 공직자는 아니었잖아요. 신분상. 그렇게 되면 그 법망을 약간 요리조리 피할 다툴 여지가 있거든요. 있죠. 네.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국민참여재판이나 배심제를 하게 된다면 이 국민적인 정서로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은 지금 김건희 씨가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혐의들 플러스 알파로 이 감정적으로 너무 괘씸죄. 않죠. 괘씸죄까지. 어디 뭐 광화문에다 매단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심지어는 이제 그런 감정을 본인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한마디 더 괘씸하죠. 알면서도 그딴 짓을 했냐라는 걸로 우리가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제 저 모습을 보면서도 뭐 제가 좀 명언을 이야기를 드리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갑자기 네. 아리스토텔레스 너무 안 어울리는 거 아니면 김건희한테는? 김건희한테 안 어울리지만 무당이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철학자를 들이대다니 아리스토텔레스라니 무당으로도 얘기를 듣고 싶어요. 아니 그 권력은 어차피 자연스럽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절제하지 않으면 그것은 결국 스스로를 파괴한다.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도 이야기했고 뭐 한비자 등등을 통해서 우리가 쭉 역사에 있어서 권력이 갖고 있는 무게감과 책임이 있어요. 이걸 마구 휘두르면 결국 나를 찌르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과연 못 봤을까? 김건희는 이미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 봤어요. 저 장면을. 지금 김건희 씨가 머리 묶고 마스크 쓰고 뭐 숟가락 안 찼지만 저런 초라한 장면을 이미 박근혜, 최순실, 조윤성 등을 통해서 이미 다 봤습니다. 그 장면을 지금 본인이 또 연출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도 그동안 그렇게 매간매직하고 뭐 빽받고 공천 개입하고 그 짓을 또 했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으냐. 인간의 어리석음을 다시 한번 봤어요. 안 걸릴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그걸 했겠죠. 전국 투어를 표방하며 치킨 배달에 온 힘을 쏟는 국민의힘 전 대표 한동훈. 그런데 치킨 배달을 하는 사람이 마치 성수동이나 홍대에 사람 만나러 나갈 때나 입는 옷을 착용한 채 배달을 해 만인의 비웃음과 조롱을 온몸으로 받고 있는 중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전국 투어에 나섰어요. 치킨 시켰더니 한동훈이 왔네? 어제 엄청나게 언론에 많이 나왔습니다. 한동훈 전문가. 네. 제가 네. 이거 라방 라방. 했습니다. 감기 걸리셨더라고 보니까 거제도에서 치킨 배달하더라고. 첫날은 거제도에서 그 조선소 그 뒤 배경으로 해서 그 감기 걸린 귀뚜라미 들리네요 이러면서 라방 제가 이 고통스럽게 40분을 봤습니다. 2배속으로 들어봤는데 주변 평가 다 들어보니까 이제 이런 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그럼 지금 왜 그러니까 당에서는 장애 집회하고 뭐 나름대로 뭔가 하고 있는데 한동훈은 왜 거제로 내려가서 왜 혼자 저 짓을 하고 있냐. 이제 여기에 대한 이 물음표죠. 본인 말로는 뭐 경청 투어라고 하잖아요. 뭐 내려가서 한번 자기가 소리 들어보겠다. 근데 첫 번째는 이제 반 한동훈 쪽에서 이제 나온 소리도 있는데 당내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 치킨 배달 뭐 그렇게 해서
체험 삶의 현장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옷이 너무 팬시해. 영 피프티야. 네, 영 포티처럼. 아니, 영 피프티. 아니 근데 그거보다 더 심한 게 김준일 선배는 지금 치킨 배달하러 온 건 아니잖아요. 방송 출연하러 왔지. 네, 이게 TPO가 있는 건데. 근데 물론 치킨 배달한다 해서 임마 뭐 아예 뭐 허름한 옷 입어라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통념이 있잖아요. 치킨 배달할 때 보통 입은직한 옷이 있거든. 그렇지. 편하고. 근데 이거 누가 봐도 뭐 성수나 홍대 이런 데 나갈 때 또 사람들 만날 때 그런 옷을 입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몰랐는데 굉장히 유행하는 옷을 입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점퍼도. 그래서 여성들이 딱 알아보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고 뭔 소리 하는 거야? 뭐 저희도 이렇게 하는데 저희 여성 제작진들이 옆에서 딱 보고 옷 잘 입네? 이 얘기를 바로 하는 거예요. 치킨 배달하면서도 치킨 배달원이 아닌 것 같은 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치킨 배달하면서도 옷은 팬시하게 입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그 스타일을 못 버려요. 제가 관종이라서 아는데 관종은 알아보고 나보다 심한 관종이야. 근데 뭐 영어로는 나르시시즘이라고 나르시시스트 얘기를 하는데 절대 그거 못 버리고 저는 이제 이런 류의 거는 사실 예전에 많은 정치인들이 했어요. 손학규 대표도 이제 민생 뭐 100일에서 막 수염 이렇게 맞아요. 뭐 이준석은 이제 뭐 이렇게 택시 운전하고 안철수 의원은 달리고 달리면 잘 모르겠어. 달렸고 포레스트 철수 그냥 막 달리기만 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한동훈이 이렇게 하는 게 이상한 건 아니고 장외 집회 본인이 나갈 수 없으니까 사실은 약간 이런 류의 이제 이벤트를 한 건데 저는 라방을 하면서 이 이벤트가 아니라 그러니까 뭐 중앙 정치 얘기를 한동안 하더라고요. 거제의 그거를 배경으로 밤에 맞아요. 이렇게 조선소의 뭐 이런 크레인 같은 거를 배경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얘기를 한참 해요. 아니 그 얘기 하려면 뭐하러 거기까지 거기 왜 가? 서울에서 하지. 동에서 하지. 초동에서 도곡동 사잖아. 그렇지 도곡동. 도곡동에서 하면 되지. 그렇죠. 같은 강남인데. 그러니까 이게 한동훈은 욕심을 못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얘기도 나는 중앙 정치 해야 되겠고 배달도 좀 해야 되겠고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옷은 좀 잘 입어야 되겠고 욕심을 못 버리는 거야. 욕심이 많다. 욕심 많아. 아니 그리고 지금 사실은 재판에 증인 출석하라고 계속 요구를 받고 있는데 폐문부제. 폐문부제 했잖아. 그래서 아예 배달을 안 받아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증인으로는 출석도 안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계속 돌아다니면서 또 하는 것은 또 다른 정치 행위다. 이런 비판을 받는 이게 것 제가 같아요. 들어보니까 한동훈 대표가 계속 그랬잖아요. 자기 책에 있다고. 책에 있다고. 제가 어제 또 책을 다시 봤습니다. 또? 네, 저희 집에 라면 받침하다 어디 있냐 이거 찾아가고 지난번에 국물 흘린 것 같은 데서 찾아왔어요. 제가 이거 삼해독 했잖아요. 그때 책을. 그렇죠. 다시 포스트잇 인덱스 다시 해가지고 찾아봤는데 아니 혹시 한 대표님 라방하지 말고 우리 취재 편의점 보고 있으면 제발 부탁 좀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릴게요. 책이 안 나온다니까요. 그 12월 3일부터 정확히 12월 7일 오전까지의 그 혼란 상황 중에 두 가지가 안 나오는데 첫 번째 뭐냐? 윤석열 대통령 그때 당시에 드롤에서 독대했잖아요. 자기 말로는 독대 내용이 뭐 김용현 잘라라, 뭐 여인영 잘라라, 뭐 앞으로 뭐 질서 있는 퇴진하겠다, 뭐 약속해라 했는데 사실 특검이 알고 싶은 게 그 내용이 아니에요. 그건 한동훈 대표의 주장입니다. 근데 사실 그 윤석열과 그 엄혹한 시절에 지금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잖아요. 2차 내란이 있냐 없냐는 맞습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독대를 하고 와가지고 갑자기 한덕수랑 한덕훈 하겠습니다. 공동정부 세우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한시 정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직관적으로 저는 한동훈 대표한테 묻고 싶은 거예요. 정말로 불법 계엄이다. 정말로 이게 잘못됐다. 그럼 탄핵으로 가는 거죠. 불법 계엄인데 공동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법치주의라며요. 맨날 법 해대잖아요. 불법 계엄이면 대통령을 탄핵을 해야 되고 탄핵을 하고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헌법에 나와 있는 프로세스예요. 법에 나와 있는데 어느 법에 공동정권이 나와 있습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왜 자기 스스로 뭐 이거 위인 설관합니까? 조국의봉 채널은 시청자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를 항상 부탁드립니다.